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 이상로입니다. 자, 상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한가 할 수 있는 종목군들,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또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뭐 최근에 보시다시피 상한가 가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주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급등 내지 또 상한가가 매주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더 힘내서 또 좋은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상한가 갔던 기업들 한 주간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보고,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기업이 상한가를 갈 수 있을지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상한가 갔던 기업들인데,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한창이라는 기업이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한창이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화요일도 이제 한창, 그리고 이제 SP 시스템스라는 기업도 상한가를 갔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날 KCS, 그리고 이제 삼성출판사,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맥스. KCS 같은 경우 양자암호 관련한 이슈가 좀 나왔다, 그죠? 양자암호 관련해서. 사실 이제 양자암호 관련한 이슈는 2019년도부터도 꾸준하게 나왔던 이슈였는데, 이번에 또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나오면서 SK텔레콤과에 대한 협력 관계가 부각되면서 KCS가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출판사가 자회사, 이제 우리가 핑크퐁으로 유명한 자회사가 있죠. 그 핑크퐁 자회사가, 삼성출판 자회사가 상장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이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또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근데 하루 만에 그것을 이제 사실무근이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면서 주가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가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제 위믹스 코인이 있어요. 위믹스 코인이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는 또다시 한 번 더 상한까지 달성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DN 같은 경우에 우리 추천주였죠. 자, 상한가를 목요일 날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SDN은 이제 태양광 관련된 모듈을 또 생산을 하는 업체죠.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한 이슈가 되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 자, 그리고 썸에이지가 또 상한가를 갔고요. 자, 태용로직스가 또 상한가를 갔는데, 최근에 이제 경유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디젤 차들이 그 디젤 차가 조금 더 비싸지만 휘발유 차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던 것이 일단은 연료 가격, 바로 경유 가격이 쌌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했습니다. 2,000원 넘는 가격대로 형성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경유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주가에 대한 변화는 좀 더 나타날 수 있고 확장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그 차트를 통해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 어떻게 이런 상한가 갈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우리가 그에 따른 기법적인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면, 자, 5월 20일 방송,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SDN 추천을 해드렸는데 SDN이 또 상한가를 갔어요. 강의 상한가를 가면서, 요즘 상한가 하면 이제 30%죠. 사실 이제 이런 30%를 통으로 먹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통으로 30%가 들어가면서 급등 양상이 나타났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SDN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고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꾸준하게 이제 내려왔어요. 그죠?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자, 지금 현재 SDN 같은 경우에는 3,860원, 3,86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언제까지 빠졌냐면, 자, 1,940원대, 1,575원까지 지금 주가는 빠지는 모습이었고, 자, 이 자리 자체가 이제 급락 후에 첫 양봉을 형성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급락 후 첫 양봉을 배웠는데요. 말 그대로 급락 후 첫 양봉이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등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지금 상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윗꼬리들이 달립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에서도 또다시 한 번 더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 그래서 여기도 또 돌파를 못하는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도 보세요. 앞에서 이루어졌던 거래량에 비해서 뒤에 이 자리에 대한 거래량이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가 그냥 급락구 천 양봉이 아니라 거기에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실려 있어야지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봉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봉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림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앞에서 봤던 급락구천 양봉 이후에 주가 자체가 반등이 나오고 또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붙이면서 또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급락구천 양봉 요 자리인데, 자, 여기에서도 이제 기준점이 두 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기준점이 상단에 있는, 그리고 하단이 이 자리인데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자, 이런 양봉이 형성되고 그 다음 양봉이 이제 돌파가 되면서 넘어갔을 때 지지를 밟고 넘어간다. 요것도 한번 같이 배웠었는데, 자, 위에 이 자리는 왜 적용이 안 되죠? 자, 이 자리 자체는 윗꼬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럼 결국 밑에 있는 요 봉이 지금 돌파봉이 되었기 때문에 지지점은 여기 이 자리가 지지점이 아니라 하단에 있는 이 자리가 지지점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리 자체가 현재는 이제 적용이 되면서 반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 대한 반등 기준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상한까지 가는 이런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가는 모습이었고, 자, 우리가 여기서 추천이 들어가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락구천 양봉. 자, 급락구천 양봉을 볼 때 거래량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자, 돌파가 되는 봉에서는 확실한 돌파가 이루어져야지만 지지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이슈가 됐던 것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양자 암호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KCS가 또 상한가를 갔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더 핑크퐁 컴퍼니. 자, 이게 이제 삼성 출판사의 자회사였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가 조금 성립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이제 삼성 출판사의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구냐면 이 삼성 출판사의 대표이사의 아드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높게 지금 현재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위믹스 코인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P2E 개념을 오늘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많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여파를 미쳤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 이후로는 또다시 동물들에게도 이런 전염병이 또 돌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한 게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되는 부분이었고, 다만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조금 과하게 보도하는 부분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치사율은 상당히 낮게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슈 자체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폐플라스틱 활용 관련해 가지고 또 한번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소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주관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할 때는 조금 힘들죠. 모아가는 관점은 갑작스러운 상한가 갈 수 있어도 우리가 이런 지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뭐 바이든에 대한 효과도 있었고, 마찬가지 유럽에 대한 효과도 겹치면서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은 태양광이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빠져있던 부분이었고, 태양광에 대해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쪽이 또 중국입니다. 그럼 미국이 중국 때리기가 지속될수록 이런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이제 조지아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여기 따른 관련주들이 한 번씩 다 순환매적인 상승세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빠졌을 때는 저가 매수를 또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보면 우선 이제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 우리가 이 P2E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우선 이제 이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지금 현재 게임 캐릭터입니다. 게임 캐릭터들이 여기 이제 채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크 스틸이라는 것이 게임상에서 생성이 되고 그럼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드레이코라는 게임 안의 화폐로 바꿀 수 있고요. 그것을 바꾸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환전을 통해서 위믹스 코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을 우리가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이제 P2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작년 후반기에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개념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했었는데 자, 위믹스라는 코인을 보시더라도 우리가 200원짜리가 지금 현재 28,000원. 우리가 2,000원이 되면 1000%가 되는 거죠. 그런데 28,000원이니까 약 10,0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10,000%가 개념이 조금 안 잡히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0억이 됐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이 위믹스 코인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위메이드에 대한 주가도 엄청나게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저희가 여기에서 추천이 한번 나갔었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추천이 나가면서 자,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1000%. 자, 그리고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약 800% 가까이 큰 수익이 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P2E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대표님, 그럼 이런 게임주들이 올해도 좋아야 되는데 왜 올해는 주가가 많이 빠졌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 P2E라는 개념 자체가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P2W라고 했습니다. 이제 play to win, 이기기 위해서 돈을 쓰는 개념이고 우리가 play to earn,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뭔가를 얻는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 이기기 위한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게임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자, 현행법을 봐야 되는데요. 국내 현행법을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7호에 적혀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게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자,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과 중국에서는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중국에서 만약에 돈을 벌 수 있다면 또다시 한 번 더 시장 커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P2E가 성행했던 곳이 어디냐? 자, 선진국이 또 성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환율에 대한 가치 자체가 높은 곳에서는 게임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에 따른 가치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P2E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적용이 됐던 것이 동남아 쪽에 많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P2E가 등장하면서 동남아에서 일을 하는 인구가 감소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에 대한 효과를 거뒀었는데 대신 이런 것들도 한계점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가상화폐로에 대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시세는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감안해서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P2E라는 법안 자체가 통과가 되거나 또는 사행성을 이용하는 거니까 NFT도 같이 허용이 되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한 법안이 바뀌지 않는다면 게임주에 대한 연속적인 상승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 주 움직였던 이런 P2E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은 결국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양광 관련해서는 우리가 바이든에 대한 정책 수혜 업종인데 우리가 2020년 11월 18일 날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정책을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바이든 정책의 첫 번째가 바로 친환경 일자리입니다.
그럼 이런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바이든이 추구하는 정책이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 비중을 45%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원래 미국은 친환경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강국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에 대한 문제가 뭐냐? 태양광 패널이 대부분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자,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는 미국과 상당 부분 이렇게 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부분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을 지금 현재 누가 받는다고요? 바로 대한민국이 받는 구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바이든의 친환경 일자리 공약상이 500만 개를 목표로 했어요. 사실 500만 개까지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현재는 늘려가는 시점이라고 감안했을 때 지금 앞으로도 풍력과 태양광 관련된 또 한 가지 더 수소 관련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보더라도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청정에너지 정책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태양광 관련돼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자, 유럽도 러시아에 대한 근본적인 에너지 수입 자체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받는 천연가스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원유 같은 것들에 대한 수입을 줄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국내 발전 설비에 대한 설비 용량을 보더라도 태양광된 부분이 작년 대비 24.6% 늘면서 앞으로에 대한 성과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상한가가 바로 SDN에서 나왔고, 이 섹터 군들을 앞으로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일단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다음 주도 한 번 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하나솔루션이나 또는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은 대형주로서 우량주로서의 움직임이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OCI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데 대신에 대장주는 SDN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장을 본다면 이제 신성 ENG 같은 게 되겠죠. S에너지 우리가 시가총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변수 관계 될 수 있는 것이 KC코트레 같은 기업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대신에 태양광이 지금 움직이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풍력입니다. 이제 풍력 관련주도 차트를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풍력 관련주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대표적인 기업들로 상강 IMT 같은 기업들, 지금 현재 신고가 가능성이 좀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좀 더 함께 눈여겨보신다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니슨 뭐 이런 기업들도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삼성MT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ASCO 관련주. 우리가 이제 ASCO하고 AACR 두 가지가 있는데요. AACR은 이제 임상암학회. 요거는 이제 3월달, 4월달쯤에 열리는 거니까 이미 지나갔죠. 요거는 이제 후보 물질이나 임상 1상에 대한 부분이고, ASCO, 그러면 우리가 임상 종양학회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6월 3일, 6월 7일 날 이번에 열리게 되는데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뭐 제넥신이나 최근에 이제 매드팩톤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우고요. 제넥신은 지금 현재 낙폭과대. 자, 크리스탈 지노믹스나 또는 이제 지니너스, 에빌바이오, 레고캠바이오, 뭐 NK맥스,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도 이것도 지워야겠죠. 왜냐하면 악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요. 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이슈가 조금 될 수 있다고 보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이제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조금 중소형주 개별적인 종목군들을 본다면 지니너스라든지 또는 이제 레고캠바이오,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나머지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현재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련 기업들이 한번 큰 상승을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 구간들이에요. 하지만 쉽게 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5월 20일 날 방송 추천주 바로 SDN이 상한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상한가 할 수 있는 기업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자, 뽑았는데요. 우선 이제 앞서 이제 지니너스 ASCO가 이제 6월 3일부터 6월 7일인데 이미 한번 이슈는 좀 되기는 했습니다. 초록을 발표를 기대해 보자. 초록이라는 것이 이제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3건을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니너스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 삼성출판사가 이게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또다시 한 번의 시세는 이어갈 수 있다. 수급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이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고, 자, GSE 같은 경우 천연가스 가격이 현재 상승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강한 급등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자,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미사일 위협이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강대강 대치 국면, 그리고 지금 한일 단조는 미사일 중량을 지금 현재는 확대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미사일 관련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조금 높게 판단하면서 자, 한일 단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종목도 꼭 눈여겨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상한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또 상한가 갈 수 있는 기업들 꼭 발굴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